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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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교육 온라인 본부장 조준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우는 즐거움 배즐이라는 센터를 광교에다가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원, 광교, 영통 지역 예비고 1학년들 대학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타임교육 이해웅 입시연구 소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되고요.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해웅 입시연구 소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웅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혜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요새 이제 수원에서 가장 경기 남부에서 가장 핫하다는 저희가 광교 지역에 이제 미래탐구 시스템을 들고 타인교육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어머님들한테 과연 광교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해서 예비고 1학년을 두고 중점적으로 어머님들한테 설명회를 드리려고 지금 여기 섰습니다. 지금부터 이혜영 소장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어차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설명회 형식보다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좀 서로 얘기해가면서 정리하는 방식을 진행하려고 제가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하여튼 주제는 수원, 특히 그 중에서도 영통구죠. 구로 보면 영통구인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영통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사교육 강한 곳이 있었고, 이제 요즘 광교가 다시 두 번째로 생기면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원의 교육의 이제 중심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보는 걸 하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현황인데 거기 보면은 영통구에 중학교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4,15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남구 대치동이 한 5,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볼륨이 상당히 큰 겁니다. 거의 강남구하고 맞먹는, 대치동뿐만이 아니고 강남구 전체가 5,000명인데 영통구가 이 정도니까 굉장히 볼륨은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일반고만 하면 수원외고도 있고 한데 이제 일반고만 중심으로 해보면 11개 정도가 그 권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올해 입학한 고1 애들이 3,626명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굉장히 큰 볼륨을 가지고 있죠. 이게 충분히 저희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성공할 만한 여지는 되게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로 보면 이런데 살기도 좋은 것 같아요. 호수도 있고 애들이 공부하기도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중학교 여기 상태를 잠깐 보면 우리 저기 같이 한번 보시죠. 광교중학교부터 중앙기독중, 저기는 일반적 중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기 학생 수도 작고 약간 좀 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포함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졸업한 친구들이 4,15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진학 상태를 보니까 일반고에 진학한 친구들이 약 87%예요. 3,626명. 그러니까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가 한 230명 갔고요. 과고는 14명 갔습니다. 14명.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가 99명. 그러니까 확실히 여학생들 중심으로 외고, 국제고는 많이 가는 편인데 과고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경기도에서 과거 가기가 왜 힘드냐 하면은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많은데 과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 북가고. 그 모집 인원이 100명입니다. 이거를 두고 분당, 일산, 수원 온갖 군데서 다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가기 힘듭니다. 서울 애들은 인구가 여기보다 적은데 세종가고 한성가고가 인구도 많아요. 합하면 300명입니다. 160명, 140명. 그러니까 과거 입시를 사실은 성공적으로 하기가 구조적으로 경기도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14명이면 저는 되게 많이 간 거라고 보입니다. 외고는 반면에 무지하게 많죠. 경기도 외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에 한 47명, 50명쯤 간 거고, 마이스터고라고 여기가
특성화고 중에 특목고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는 데인데 거기에 또 한 22명 정도 갖고 그다음에 자사고에 53명. 이 자사고는 아마 두 부류라고 보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외대부고, 상상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하고 또 경기도에 또 자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자사고가 무지 많은데 꼴랑 하나 있는 그 안산 동산고 간 친구들을 합해가지고 한 5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공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7명 갔으니 거의 안 가는 셈이고 그다음 마지막이 영재학교나 유학 갔거나 대안학교에 간 친구들이죠. 정상적인 일반 고등학교 간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관장하지 않는 데를 간 거라서 그 학교 알림이 보면 기타라고 돼 있는데 여기 간 친구들이 39명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중앙기독중학교에서 10명인 걸로 봐서는 여기는 꼭 영재고 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한 10% 정도가 일반고가 아닌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거의 90%는 일반고로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반고에서 외고 국제고 간 인원이 훨씬 이제 중학교에서 외고 국제고 가는 인원이 과학고나 이제 영재고로 간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많죠. 그러면 문과 학생들의 최상위권이 조금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많이 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네. 그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가 외고나 국제고 간다고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입시 전략으로 봐도 문과 학생들은 뭐 외고나 국제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나간 상태에서 나머지 문과가 이렇게 같이 문이과 포진하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과 인원은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일반고에 그냥 그 동네에 그대로 남는 거, 영통구에 그대로 남는 구조고 문과 상위권 한 100명 정도 한 2.5% 정도가 외부로 특목고로 나가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또 이제 공부하는 걸로 봤을 때 남학생 해보면 남학생은 과고가 14명이었는데 13명이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과고로 대거 가는 거고 여학생들이 외고에서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고가 83명의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남학생은 과고, 여학생은 외고의 구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비슷하게 가는 비율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문과 학생들은 그나마 문과 최상위권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고에서 내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과는 의외로 외부로 유출되는 나가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특목고 가는 건 개인에겐 되게 좋지만 지역에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 신도시 1기 때 일산하고 분당하고 이제 서로 누가 더 세냐 가지고 경쟁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특목고 초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산이든 분당이든 하여튼 외고자만 붙으면 다 갔습니다. 막 이상한 외고 막 찾아가고, 심지어는 김포외고 생겼을 때 뭐 분당 뭐 뿐만 아니고 일산, 목동까지 다 막 난리를 친 거죠. 근데 분당 엄마들은 이걸 언제 빨리 깨달았어요. 솔직히 빨리 깨달아가지고 이게 괜히 이상하게 특목고 간다고 득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기 이과 애들이 외고 가는 거 안 가기 시작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역에 서연고나 그다음에 또 저기 유명한 일반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반고가 입시 성적을 내기 시작했는데 일산은 여전히 막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 자체의 대입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자체의 실적이 안 좋고,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특목고 못 가면 망했다라는 약간 패배감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일반고가 되게 유리해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못 내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요 영통 지역도, 영통 광교 지역도 일반고를 좀 강하게 만드는 전략을 장기적으로는 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전략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설프게 중등학원들이 특목 보낸다고 애들을 부추겨가지고
일반고 내신이나 수능에 안 맞는 사교육을 많이 해서 수학만 듣다 했는데 결국은 국어 안 돼서 못 가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현상이 지배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그건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뭐 저희 요 설명이나 오늘 토론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일반고를 가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특목고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일반고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펼쳐갈까를 좀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이용 소장님이 좀 이제 부끄러워하시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그래도 대치동 입시의 신이라는 이름까지 한번 붙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 특목 뭐 이런 시장보다는 그래도 일반고가 계속 유리하다라고 모든 설명에서 계속 설파를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들은 아직도 특목이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간 애들은 유리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자 광교에서 보면 이 영통 광교에서 보면 이 14명은 무조건 유리해요. 간 애들은. 왜냐하면 솔직히 경기북가고 가서 꼴찌 해도 예. 서성안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500명이 준비해서 떨어진 나머지 486명은 일반고를 가야 되는데 일반고를 가게 되면 과거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해놨던 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 숫자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영통구에서 과거를 100명 뽑는 경기 북과고를 50명씩 갈 리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갈 애들하고 아니면 아닌 애들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들 사교육이 이걸 막 부추겨가지고 무조건 과거 준비만 하면 뭐 최고의 학생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좀 오류가 있다. 그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였죠. 사실 그 요새 대치동이나 목동에서는 저 과거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 안 가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장님이 그 한과영 어머님 학부모 한 분하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렇게 살짝 어머님도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케이스 약간 다르긴 한데 의대를 가려는 친구인데 이제 영재학교를 간 거죠. 근데 그 영재학교에서는 이제 의대 가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2학년인데 학교를 전학을 해야 되나 자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일단 서울대 공대를 간 다음에 재수를 해야 되나 뭐 요 세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학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 아이는 또 한번 들어가고 나니 그만두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율 배반이 생겨서 사실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면 고3 돼서 이제 그럴 기회마저 날리는 건데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하는데 그 뒷부분도 나오니까 아니 저 과거 의대 가는 걸 한번 좀 다시 한번 이게 뭐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서 의대 가는 게 이제 얼마나 힘든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아니고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과거는 일단은 과거는 불가능하다. 의대 원래 과거는 만들어진 취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제 20, 30년 후에 이공계의 동량을 키워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서울대를 가거나 카이스트 가는데 유리한 거죠. 그리고 서울 뭐 경기북가고 이제 경기도니까 다른데 못 가잖아요. 경기북가고에서 솔직히 의대를 가는 인원 자체가 거의 없고요. 카이스트는 굉장히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공계를 확실히 갈 친구들이 과거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15명 전후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학교별로도 보면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될 것 같은 애는 계속 준비하는 게 맞고 혹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빨리 일반고 내신을 준비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다. 거기까지는 좀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수원 광교 지역에서 현재 과고를 갈 수 있는 애들은 15명 내외다. 그러면 중학교 만약에 2학년, 1학년 학부모님이 과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설명회를 혹시 보시게 된다면 결론을 내드리면 15명 이내 정도가 합격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과고 진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더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중3들이 주로 보실 텐데 이 거의 비슷합니다. 격차가 크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교중 뭐 여기 이제 이걸로 보면 특목 입시 결과로만 보면은 외고는 영덕중학교가 제일 많이 갔고 망포중학교도 11명 가서 좀 많이 간 편이고 과거는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역시 영덕중학교가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원래 영통지역 강자였던 영덕중학교가 외고 입시 결과는 되게 잘 내고 있는 편이고 자사고도 9명이나 갔으니까 꽤 많이 간 편이에요. 그리고 망포중학교가 11명 갔고 이제 요즘 약간 뜨기 시작한 광교중학교 같은 경우도 외고 3명 갔고 뭐 그러니까 분포는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요런 구조고 나머지 한 90% 이상은 일반고로 간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 간 친구, 일반고가 아닌데 간 친구 중에 반 정도가 특성화고를 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5%라고 봐야 됩니다. 5%. 그 정도가 간다는 걸 꼭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로 이제 보실 분들이 일반고가 될 테니 보기를 중심으로 보면 우선 일반고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예. 뭐 이의고, 망포고에서부터 유신고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학교별 인원 평균 인원이 286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전국 1등입니다. 제가 일부러 비교해 보려고 오른쪽을 보시면 넣어놨는데 전국 평균이 189명이고요. 경기도 평균이 247명이고 강남이 제일 많아요. 강남이 274명. 그러니까 강남이 내신 따기 힘들다는 건 약간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단 이 내신 등급을 잘 따려면 인원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수원 지역이 사실은 학생부 내신 따기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원 사는데 굳이 막 대치동으로 이사 올라 그러면 말리는 편이거든요. 그게 좋은 데를 놔두고 왜 오시냐고. 근데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가도 이의고 314명이죠. 망포고가 261명이고 대부분의 학교가 3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동네가 별로 없어요.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 1등급이 얼마나 이게 따기 쉬운 거냐 하면 숫자를 보시면 제가 써놨죠. 1등급이 이제 4%까지예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얘네가 그 내신으로 의대나 서울대, 연고대가 가능한 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의고를 간 친구들은 전교 13등, 과목별로 전교 13등 안에 들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14등이 제일 억울한 애고. 근데 망포고가 261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10등까지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충 한 13등 정도 선이 이 동네는 1등급 기준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과목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보면 3,500명의 요 학생들 중에 약 140에서 150명 정도가 과목별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명문고를 거의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11%까지인데 여기가 서강대부터 아주대까지 되게 폭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2등급 인원이 1등급의 2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데 여기 인원이 386명까지 한 400명 정도까지 거의 한 500명 정도까지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기준으로 보면 자 이제 특목고 일부 빠지는 한 100명을 빼고 나머지 중에 내가 150등 안에 들면 1등급 라인인 거고 500등 안에 들면 2등급 라인이다. 그 넘어가면 3등급 라인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요. 정말 여기는 축복받은 동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광교 지역 잘 안 가보셨죠? 놀러 몇 번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저희 센터를 내느라고 광교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짓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2021년 신입생들이 그 2005년 답기에 태어난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가장 작은 애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아마 이 동네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줄지 않는 동네가 아닐까. 늘어나는 동네죠. 예. 저 강남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0명이었어요. 500명이 넘는 학교가 꽤 있었고요. 평균이 400명이었어. 근데 강남에 아파트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정체돼 있고
줄었죠, 심지어는. 근데 수원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통구만 이런 게 아니고요. 장안구도 평균 300명대예요. 그래서 수원이 사실은 이 그 내신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되게 노른자위 땅인데 그걸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우울해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한반당 인원이 많다. 근데 좋은 이게 거죠. 대박. 사실은 내신 따기는 굉장히 좋은 대박이죠. 거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순위로 알아야 될 거는 내신 등급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내신 1등급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깨는 잔혹 동화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도 자,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면 YD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뭐 개가 잘 나오는 뭐 그 동네겠죠? 자, 그 영덕 중학교에서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여러분 학년이에요. 지금 현재 중3 애들이 1년 전에 봤던 2학년 1학기 수학 시험으로 90점을 받았다. 그럼 얘는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일단 A네요. A는 일단, 받은 거죠. A는 A네요. 턱걸이로 A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영통구 지역, 광교 지역에서 수학을 A 받았어. 그럼 얘가 과연 공부 잘하는 거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걸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건 아니시죠? 물어본 겁니다. 일단 어머님들은 뭐 내가 그래도 못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두 번째가 네. 얘가 아주대는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예, 뭐 중학교 어머님들한테 희망을 일단 드려야 되겠죠. 자. 아주대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뒤에 보세요. 예. 택도 없다. 그다음에 우리 동네 일반고에 진학하면 얘는 과연 몇 등급이 될 것이냐. 요 세 가지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에 의존을 예.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애가 발전 상향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데이터. 보시고. 아니요. 데이터. 발전도 데이터, 예. 이게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예. 우물 아니잖아요. 다 비슷하다. 네. 결국 얘가 만약에 자 영통구보다 공부 못하는 동네로 이사 가면 올라가겠지만 본인이 얘네 다른 애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다 비슷한 애들이 그쵸. 연습이 될 거다. 거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 좀 표를 보시면 요게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건데 2학년 1학기 지금 올해 2학년 되는 친구들이죠. 2학년 1학기 애들의 성적을 보니까 수학이 평균이 86.5예요. 엄마들은 근데 이걸 몰라. 우리 애가 90점 받았다는 건 평균 옆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18인데 표준 편차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A 받은 애들이 64.6%입니다. 다시 말하면 90점 넘은 친구들이 64.6%예요. 근데 우리 영덕중학교가 지금 2학년 애들이 302명입니다. 302명. 그러니까 60%면 거의 200 190명입니다. 194명. 195명 정확히. 그러면 얘는 90점 받은 애는 195등입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 별로 감이 없으시겠지만 저 65%라고 그러면 사실 6등급인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표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잠깐 이제 5등급이 어머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교에서 2등급이 이제 누적 11%고요. 3등급이 23%까지. 그다음에 4등급이 40%까지입니다. 그리고 5등급이 60%까지예요, 어머니. 그러면 64.6%는 6등급인 거죠. 아니, 뭐 거기에 저 예, 뒤에 예, 표에 나옵니다. 예. 표를 좀 크게 봐주시면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표에 넣어놨어요. 표준 편차에 따라 이런 걸 이게 다 그림을 만들어 주시요 영덕 중학교입니다. 그리고 100점인 맨 왼쪽 오른쪽 상단이 100점이에요. 1등이죠. 그리고 99, 98, 97, 96 점수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91, 92 되면 195등입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302명 중에 64.6%니까 195명입니다. 그러니까 90점은 동점이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200등 뗀 거예요. 그리고 B 받은 애들이 40명입니다.
그러니까 B를 받은 애들, 80점 받은 애는 235등인 셈이고 C 받은 70점 받은 친구가 268등인 셈이에요. 그리고 D를 받으면 D는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E 받은 친구들이 59점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학을 50점 이하를 받은 친구는 없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A가 이렇게 많다를 우리는 뭐로 해석을 해야 되냐?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로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학원들이 시험 문제를 잘 찍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광교에 진짜 천재들만 모여서 그런 건지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사실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라면 대학교에서 난리 나는 그쵸, 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영통이나 광교 지역의 중등 사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한 건지. 공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사교육의 문제가 두 개 다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교육은 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교육은 중학교까지는 애들의 꿈과 희망을 안 깨게 원래 이렇게 등급을 매기지 않게 돼 있어요. 그쵸, 90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중학교 학원에서 뭐라 그랬어야 되냐면, 야, 너 90점이지. 너는 야 아주대는 근처도 못 가고 경기대도 못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라고 해서 애들을 부추기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A면 됐지 뭐 이러고 넘어갈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너 수학 중3 거 A 받았으니까 고1 거 선행하자. 그다음에 고1 거 대충 끝났으니 기본 정상 한번 봤으니 수원 넘어가자. 이러고 이제 선행 달리기 대회를 펼쳤든가, 아니면은 뭐 A면 됐지. 이러고 자꾸 애들을 부추기고 그렇게 그건 학교가 할 일인 거지. 솔직히 사교육은 냉정하게 이걸 분석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침을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는 이유인데,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자, 이거 중3 엄마들은 다 알 거라고 보긴 하지만 저는 이 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설명회나 인터넷 뒤져보면 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이 마치 비슷한 거로 보여. 1등급과 2등급은요,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이게 저는 잘못된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4%인 건 아시죠? 2등급이 독자적으로 7%입니다. 그러니까 저 칸을 2배로 늘려야 됩니다. 1등급이 300명인 학교에서 1등급이 12등까지면은 2등급은 33등까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7등 한 애하고 27등 한 애하고 바로 한 칸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걸 잘 인지를 못하게 만드는, 이제 저는 이 도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숫자 공부만 좀 더 해보면, 자, 100명일 때 1등급은 4명밖에 안 나오는 거고, 300명일 때 12명 나오고, 15만 명일 때, 15만 명은 무슨 왜 꼭 아셔야 되냐면 이과에서 수능 보는 애들이 15만 명입니다. 그래서 15만 명일 때는 1등급 하려면 6,0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미적과 기하를 보는 애들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면 되겠죠. 미적과 기하를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보는 애들이고, 40만 명은 이제 합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수능 볼 때 합해서 약 40만 명쯤이 보게 될 텐데, 그럼 국어하고 영어가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16,000등 정도 해야지 1등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이거 정말 다른 세계인 거고, 2등급이 여기가 44,000명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마치 1, 2등급이 옆 동네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건 오류인 거고, 2등급과 3등급도 또 하늘의 별차기입니다. 3등급은 300명인 학교에서는 69등까지, 70등까지예요. 예를 들면 25등하고 52등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 1등급은 소장님 생각에 서연고. 네, 그 뒤에 나옵니다. 제가 1등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왔듯이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겠죠. 1등급이 이제 의대 서연고 가는 거고요. 2등급이 서성안부터 아주대까지 되게 폭넓게 포진하는 거고. 왜? 거기가 대학이 많거든. 그리고 몇 명이 가야 돼요? 이과에서는 10,000명이 가야 되는 거고, 문이과 합하면은 무려 3만 명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1등급에서는 10,000명쯤만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확 퍼지는 거죠. 서영고가 만 명 뽑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달라진다는 걸 인지하고, 자, 이거는 표를 좀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럴까요? 표만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자, 저는 저 방식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 위에 100분의 1을 다 써봤고요. 1등급은 1, 2, 3, 4%까지가 1등급인 겁니다. 그게 정말 1등급은 하늘의 별따기인 거고, 1등급은 100명일 때는 4명인 거고, 200명이면 8명이 되는 거고, 300명이면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등급은 5등부터 11등까지가 100명인 거고, 100명일 때. 네. 300명인 때는 13등부터 네, 그렇죠. 13등부터 33등까지가 그렇죠. 2등급인 겁니다. 네. 확 다르죠. 근데 이걸 제가 밑에다 중학교를 다 넣어봤어요. 이게 학교 알림이 제가 이거 하느라고 몇 시간 걸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개고생했습니다. 영덕중부터 동수원중까지 저게 순서대로 A 비율이 많은 데부터 적어지는 겁니다. 영덕중하고 다산중학교는 A가 60%가 넘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저기 90점 받은 애는 다 몇 등급이냐면 5등급 이하예요. 5등급 이하고 영일중학교, 연무중학교, 망포중학교, 그다음에 산남중학교, 그다음에 요까지 대부분 50%잖아요. 50%. 이게 다 5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인 게 동수원 중학교. 전 저렇게 시험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수원 중학교가 그래서 중학교는 좀 광교 중학교처럼 30% A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평균이 30%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일부 엄마들이 이걸 주장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특목고 갈 때 A.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네. 과고 14명 갔고요. 외고 100명 갔고. 이게 왜냐하면 더 많아진다고 못 가요. 그쵸.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가 과고 100명 뽑아요. A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무 의미 없고요. 동수원중처럼 15%를 A를 만들어도 저 중에서도 몇 명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과거라고 해봐야 저기 의정부에 있는 북과고 말씀하시는 네, 경기가 거잖아요. 하나니까. 그럼 사실은 이게 대학 가는 거, 아니, 그 고등학교 입시하고도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애들한테 뭐만 안겨주는 거냐면 내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애들이 어떤 충격 받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산중학교에 95점 받은 애가 아마 반 정도 중간이니까 한 되니까 30%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자기는 1등급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일반고를 갔는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3등급인 거야. 여기서 오는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1학기 끝나고 2학기까지 여름방학이 3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학교 때 이걸 다 해놓고 가야 되는데 어리버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사실 강남을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그 다른 동네긴 강남 한데. 평균 30%예요. 근데 이제 희문중 같은 경우도 보면 A가 한 30%? 딱 저거 그러니까 광교중학교가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되는 형태는 되겠네요. 자, 이제 퀴즈를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맞추면 되나요? 자, 이게 어느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성적표입니다. 네.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자, 평균에다가 이제 표준 편차를 더한 이제 세 번째 표가 저기 96.6이라고 정해주셨네요. 그럼 평균에서 한 블록이 더 간 거네요. 근데 이 친구 이제 중학교 엄마들이 좀 보시면은 얘가 평균으로 96이 넘어요. 일단 훌륭한 친구죠. 네, 네. 일단 훌륭합니다. 뭐 국어가 95고 약간 조금 깨름직하긴 하나. 국어를 한 2개 틀리고 수학을 하나로 실수했고 뭐 영어 하나 틀린 친구네요. 그죠? 사회 100에 수학이 96이고 영어가 97이에요. 평균이 뭐 무지하게 높죠. 근데 이 사실- 친구가 저 점수만 보면 저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외식하러 가야 그렇죠. 되는 애들일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올해 저기 상반기에 저한테 예.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1학년 성적표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좀 자세하게 한번 띄워볼까요? 이 성적표를 들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자기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경기도 지역인데 대치동 아니고요. 경기도 비슷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놀래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저는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다 왔어요. 3명이 다 와가지고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공부 꽤 잘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되더니 성적이 이 모양이 됐다. 개망했다. 어떡하냐. 그래갖고 제가
가만히 보니 자 점수를 보세요. 원점수 91, 그 중간 말고 위에 단위수 4라고 된 게 통합이에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국어가 94고요. 수학이 75예요. 수학을 좀 못 봤어. 근데 평균은 58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수학 평균이 몇이었냐면 73이죠. 그러니까 한 15점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96이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중학교 성적표 볼 때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이 빨간색으로 된 점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A 네, 뭐 이런 거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뭐밖에 안 보여요? 맨 뒤에 등급밖에 안 보이는 그렇죠. 겁니다.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성적을 다시 한번 보면 평균이 국어가 77이고 예. 표준 편차가 19.2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엄마들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 표준 점수도 이걸로 나오는 그렇죠. 거고요. 이거 꼭 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요? 네, 에이, 이게 알고만 계시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개념인지는 네.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 뭐 해봐야 되냐면 우리의 3년 내내 성적표 다 꺼내다가 평균과 표준 편차하고 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참 드리는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나올지를 실체를 오늘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깨시면 깨는 거죠. 이거. 왜냐면 빨리 깨야지 현실을 직시하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평균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표준 편차라는 게 대부분의 수능이든 내신이든 정규 분포를 그려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있는 거에 평균 점수에 표준 편차를 더하거나 뺀 요 가운데 여기 무대기에 있어봐 이게 펜이 왼쪽에 펜이 있네요. 펜노드 여기죠. 이만큼의 이 가운데 무더기에 68.2%의 학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더한 점수 요걸 더하면 어머님들 생소하시겠지만 대학을 뭐 요새 이제 다 젊으시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저 시그마라는 표시고요. 저 시그마가 표준 편차 하나만큼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더한 점수는 나보다 성적이 좋은 애들이 몇 퍼센트 있는 거냐면 13.6, 2.1, 0.2니까 약 16% 정도가 나보다 센 애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등급할 때 기억나시죠?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이고 3등급이 12에서 23까지잖아. 그러면 16이면 딱 3등급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중학교 성적으로 돌아가면 이 친구가 국어에서 77에 표준 편차가 19니까 얘네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보다 적어도 국어를 잘하는 애가 15%는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점짜리가 아마 한 무지 많았을 거고. 그렇죠. 이제 학교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시험이 쉽게 나와서.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자만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성적표를 제대로 본 친구였으면 나는 국어는 3등급이네. 오늘부터 국어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라고 자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하게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인 거고 이거를 적어도 학교는 안 가르쳐줘도 학원은 알려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얘 국어 이 실력으로는 이 동네 일반고 가면 3등급이에요. 우리 국어 공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러면 이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할 수 없죠. 근데 뭐 애가 중요하지. 예, 그렇죠. 애가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학교 학원이 약간 무책임한 거죠. 왜냐하면 지들이 이 성적을 받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애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다. 근데 얘는 애초에 이성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국어 보시면 평균이 75인데 표준 편차가 14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면 89.9인데 이 친구 딱 92를 받았죠. 그러니까 딱 그 표준 편차 언저리에 있었죠. 아까랑 비슷합니다. 아까에 변한 게 없네요. 예, 사실은. 네.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표준 편차만 떨어졌어.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나랑 비슷하게 공부하는 애들 인원만 약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의 성적은 원래 저거인 줄 우리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어머님들한테 제일 설명하기 좋은 게 평균이 높으면 시험 문제 쉬운 거고 당연히 표준 편차가 크면 그 무대기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표준 편차가
뭐, 크면 표준 편차가 크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실력 건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서 사실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평균이 작고 표준 편차가 큰데 그 중에 최상위권을 좋아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모양인데 네. 그 우리 애가 적어도 이거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는 찍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평균과 중간에 있으면 여기 있는 거죠. 평균에 있어. 그럼 우리 애는 여기 있는 거야. 그다음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더한 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그거보다 점수가 높으면 상위권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영덕중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평균이 걔네는 아까 94점 정도 나온 거니까 95점 정도 나온 거니까 뭐 참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집에 가시면 엑셀 다 하실 줄 알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엑셀에다가 애들 성적표 다 넣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더한 점수랑 우리의 점수가 어딘가를 좀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거고, 나중에 저희가 오픈하게 되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겨울방학에 무슨 과목 해야 되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 사례를 더 볼게요. 이 친구도 사례인데, 이 친구는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강남 친구입니다. 근데 저기 1학기 끝나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죠. 보니까 성적이 아주 당황했겠죠. 5, 6, 4, 4 아무리 강남이어도 이러면 대학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는 일부러 중학교 성적표를 같이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 버리고 가지고 네. 있었네요. 제가 같이 계산하는 걸 알려줬어요. 야, 너는 원래 중학교 때, 역시 중학교도 강남이죠. 강남에 있는 중학교 때 너는 자, 수학이 72점이었는데 평균이 76이었다. 넌 당연히 6등급이다, 그때. 수학이 6등급인 건 동일한 거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일반고는 어차피 강남 애들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원래 중학교 때 이런 거였고 지금 특별히 더 실망할 건 없다. 그때 내가 박수를 치면 알았다 그러더라. 아, 내가 원래 이랬군요.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강남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랍게 이 친구한테 제가 수능 성적표 내놔 그랬더니 수능은 다 2등급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이제 이 내신으로는 갈 데가 없고 이 수능으로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뭐 2대는 여유 있게 갈 거고. 아, 여학생이군요. 2대는 절대 못 가니까. 2대는 여유 있게 갈 거고 조금 더 아직 2년이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하게 되면 연고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내신 공부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다 하고 학원 하나도 다니지 말고 학원은 오로지 수능 학원만 다녀라. 이렇게 설계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꿈과 희망을 안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내신을 하려면 8과목을 해야 되는데 수능은 3과목만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면서 갔는데 이제 1년 후에 결과를 봐야 되겠죠. 제가 과제로 줬어요. 2학년 6월 모의고사에선 30등 정도까지 해보자. 왜냐면 2학년 때 애들이 내신 경쟁하느라고 수능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너의 자존감은 수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보냈는데 이 친구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과 동일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내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이 표를 왜 몇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봐보시죠. 여기 보면 연무중학교에서 하여튼 A를 받은 친구 대다수는 1등급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엄마들의 가장 큰 착오는 A가 곧 1등급일지 모른다라는 그 달콤함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언제 깨지냐면 5월 어린이날에 깨져요.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정의 달에 이제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애가 현재 3등급일 수 있는데 저 새로 생긴 배즈를 가가지고 열심히 내신 대비해서 일로 만들어보자. 이런 걸 기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 애는 A 1등급일지도 모른다고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걸 좀 깨자가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요. 자, 다음 입시 상식 첫 번째, 진짜 상식이죠. 이제 앞에 것까지는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디 가서 대학 얘기를 할 수 없다. 자, 수시와 정시, 입시 상식의 첫 번째 요까지 수시와 정시인데 요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얘를 이해하려면 아까 등급에 대한 건 체계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헷갈리시면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자료도 제공할게요. 자, 화면 한번 잘 보시죠. 네, 예, 자, 화면 여기 좀. 보시면 수시 정시 이렇게 이 말은 엄청 들어봤을 거예요. 중3 엄마들은 이제 수시 정시는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저게 영어로 하면은 early하고 regular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미국 거라서 원래는 정시밖에 없었는데 미리 뽑는 걸 하려고 이제 early란 걸 들여왔어요. 근데 수능 시험은 우리나라 한 번밖에 안 보잖아. 그러니까 수시는 수능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대체할 만한 요소로 가장 강력한 게 학생부인 거죠. 그래서 학생부에 근거해서 수능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미리 뽑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시입니다. 근데 저 수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가 요즘 뭐 신문만 나오면 맨날 욕을 먹어서 정말 아마 앞으로 만년간은 상존할 가능성이 높아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학종이죠,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서 학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전형과 학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시는 이 두 종류가 있는 거고, 정시는 이제 수능만 잘 보면 가는 겁니다. 근데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저게 내신만 반영하는 건데, 쟤는 뭐만 반영하냐면 학생부에서 등급만 반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기 봤었잖아요. 1등급이 1등부터 13등까지가 1등급인데 통점인 겁니다. 통점. 저기서는 1등이냐 13등이냐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뭐만 갖고 계산한다? 등급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언급했듯이 제일 억울한 놈이 14등 해가지고 2등급 받은 거예요. 100분위가 필요 없는 거죠. 다 등수도 필요 없고 점수도 필요 없고 등급만. 오로지 등급만. 그리고 비교과도 미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냐면 내신 따기 좋은 학교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뭘로 구분하냐면 강남형이냐 비강남형이냐 소규모냐 대규모냐 이렇게 네 가지 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리한 게 비강남형 대규모 일반고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원입니다. 왜 수원을 넣냐 하면 수능이 그쵸? 약해요. 네. 수능이. 그래서 강남형은 어떤 의미냐 하면 수능이 강한 게 강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강남하고 목동 두 군데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이 약한 데가 비강남형인데 저기 절대 인정 안 할 학교가 분당 쪽에 있어요. 분당 대부분은 저거고요. 일부가 네. 강남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 지역, 분당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노원구 일부, 그다음에 고양시 일산이죠. 일산의 일부 지역이 아파트가 엄청 많아가지고 다 300명이 넘어요. 그쵸. 근데 수능 잘하는 학교는 몇 군데이고 애들 공부 자체도 내신 위주로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2등급인데 수능이 3등급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교과 전형만 보면 이 규모가 제일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영통구 지역이 굉장히 유리한 동네예요. 그다음에 이제 불리한 학교가 어디냐면 영재학교, 과고,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소규모 전국 자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외대부고입니다. 이과 150명, 문과 150명. 그러니까 1등급이 6명 나오잖아. 그러니까 외대부고 애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학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이 내신 등급만 보는 게 교과 전형이다. 일단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를 반영한다가 아니고요. 내신을 볼 때 등급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똑같은 1등급인데 100점 받은 1등급과 13등 1등급은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도 반영해. 평균 아까 우리가 설명할 때 잠깐 나왔지만 평균이 너무 높거나 편향돼 있으면 예를 들면 평균이 50점인데 얘가 1등급인데 73점이야. 그래도 얘네 학교는 시험 문제가 어려웠고 경쟁이 치열했으니 얘는 훌륭한 애야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원점수, 그다음 과목 구성, 뭘 배웠냐, 그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까지 꼼꼼히 보고 거기에 비교과를 추가해서 뽑는 방식이 학종이죠. 그래서 학종은 누가 유리하냐면 당연히 센 학교가 유리합니다. 영재학교, 과고,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비수능형 전국 자사고, 하나고나 민사고 이런 데죠. 그 당연히 자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나는 학종 중심으로 갈래요. 그러면 센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교과 중심으로 갈래요 그러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전문가 과정으로 가서야 아실 내용이겠지만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하면 제일 좋은 대학이 이제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한양대학교 뭐 이랬었는데 지금 내년부터 교과가 그래도 학교 추천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죠. 2배가 늘었죠. 2배. 학종이 줄고 교과가 늘었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둘의 관계를 보시면 이제 학종은 망했고 교과는 대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53명 영통구에서 자사고 간 친구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안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야 되는데 남아서 이렇게 내신 따기 좋은 동네에서 내신을 확실히 땄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은 학종이 욕을 들으면 들을수록 학종은 줄어들고 교과는 올라갈 거다. 뭐 실제적으로 서울대 연고대가 지금 교과 전형을 모집 인원이 확 약화했어요. 늘었어요. 교과 전형이. 서울대는 굳이 학생부 교과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연고대는 교과가 많이 늘은 거죠, 사실은. 네. 서울대도 교과죠. 왜냐하면 교내에서 1등 안 하면 못 받으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정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만 보면 사실 영통 지역은 상당히 유리해진 겁니다. 사실 강남 애들이 이사 올지도 몰라요. 유리하다고. 그런 측면이 있을 정도로 수시의 측면에서 보면 수원이나 영통구 지역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입시 조건이 유리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그냥 서울대가 엊그저께 뻘소리 해가지고 뭐 내신도 본다는데 그건 신경 쓸 거 필요 없고 예, 그렇죠. 그냥 수능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능 100이 어떻게 반영되냐 하면 국어, 수학, 탐구 세 개만 반영이 됩니다. 세 개의 총점으로 가는 거고요. 영어는 그렇게 받은 점수를 등급이 낮아지면 감점을 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수능에서는 영어의 비중이 사실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국어, 수학, 탐구의 총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 미반영이고 비교과 미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대보거나 상상고를 갔다고 정시에 유리한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또 착각이 벌어지더라고. 마치 정시에서도 유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어머님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원 지역이 되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부 교과만으로 가는 건 아니고 연대, 고대, 서울대가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좀 맞춰서 수능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중3이 수능 공부를 그쵸.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고3 때 가서 그냥 나중에 하면 보면 되고.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시는 누가 유리하냐면 저기 제가 딱 써놨는데 저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능 내신 일치형이라고 하고 대표적 사례가 강남이라고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학교의 내신의 범위나 난이도나 구성이 수능 문제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 내신을 하다 보면 수능에 익숙해지는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수능형으로 내는 그렇죠. 학교 뭐 이렇게 말씀. 그리고 일치가 되니까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리고 강남의 경우는 비교과도 확 줄여줬어요. 공부에 방해되게. 그러니까 학종을 고집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쓸데없는 짓을 안 합니다. 책 많이 읽기 운동 이런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게 수능에 안 나오는 과목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능에 좀 중심을 두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영통에서도 저희가 좋은 고등학교냐 아니냐를 입시적 관점에서 구분할 때 저희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분석 설명 이런 거 따로 할 텐데 그때 핵심도 뭐냐면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안 시키고 공부 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저는 되게 긍정적이다. 상위권한테는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표에서 마지막으로 그 정시에 불리한 학교 저거 하나 한 번만 보시죠. 정시에 불리한 학교는 영재고, 과고, 그 다음에 하나고, 민사고 이런 학교를 제가 꼽아놨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을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려면 별도로 따로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불리한 거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는 내신과 수능이 너무 불일치해요.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어과를 들어간 친구는 3학년 때까지 스페인어를 해야 되는데 수능에는 스페인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일치한 거죠. 그래서 외고 애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신은 내신대로 하고 저녁에 학원 다니면서 수능 공부를 별도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영재고, 과고,
하나고 민사고는 기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수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는 되게 우리가 소위 보딩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는 수능하기에는 되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나마 외고 애들은 해지면 나오잖아. 그래서 6시부터 수능을 공부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주말에 나오기도 네, 하고요. 불리함을 약간 극복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유불리 문제는 좀 있다 하고요. 오늘 1부 순서 마지막으로 예. 누가 1등일까요? A, B, C 세 명 네. 중에 이제 우선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네, 볼 같은 수 학교예요. 있고요. 중학교 식으로 보면 누가 1등일까요? 중학교 식으로. 중학교식으로 보면은 일단은 B가 제일 좋네요. B는 전부 다 점수가 90점대가 넘었으니까 전부 다 이제 A. 땡. 중학교 전교 등수는 뭘로 하냐면 총점이나 평균으로 합니다. 그래서 C가 1등입니다. 아, 전교 등수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을 그래서 A, B, C 중학교식이라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96.8이니까 예. 100분위 계산할 때 저걸로 해서 나오고요. 그럼 C가 그럼 1등이 되겠네요. C가 1등인 겁니다. 중학교에서도 등수를 매긴다. 맥이죠. 왜냐면 저게 중3들 성적표 보시면 저게 나옵니다. 교과 점수로 몇 몇 프로가 퍼센트인지 예, 그게 나오죠. 나올 때 저걸로 하고요. 동네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별다방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누가 1등이다 그럴 때 평균이 누가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근데 자 이걸 고등학교 아까 우리 수시 정시 했는데 수시 중에 교과 전형, 학생부 내신 전형을 중심으로 하면 누가 1등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 일단 전부 다 13등 안에 들어야 되는 등수가 이제 1등급일 거 아니에요. 등급으로 밑에 써 있네요. 등급이 전 못 봤는데. 그래서 B에 보면 등급이 올 1이니까 저 친구 교과 B가 전형이죠. 1등인 겁니다. 근데 얘가 중학교식으로 치면 3등이에요. 내신의 왕인 거죠, 그러니까. 셋 중에 꼴찌였어 중학교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미운 오리 새끼인 겁니다. 예. 저 B 학생은 중학교 때는 여기저기서 구박을 많이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모질이처럼 보였을 거야. 근데 저 친구가 전부 다 1등급을 받아서 학생부 교과에서는 1등으로 서울대 지역균형, 연대 면접형, 고대 학교장 추천을 다 받아서 트리플 크라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학생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되게 멋져 보이죠. 수학과학을 잘하는 네. 학생이니까 제 친구는 이제 과고나 영재고를 뭐. 이제 중학교 때 진학을 해야 되겠죠. 했는데 어차피 거긴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만약에 못 갔어. 그럼 저 친구가 일반고 왔어요. 자기는 1등 할 줄 알았는데 뭐가 까먹냐면 국어, 영어, 사회가 확 까먹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친구들이 이제 수학과학 잘하는 특기자를 가야 되는데 특기자 전형이 없어진 없어졌죠. 거죠. 거기다 학종도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친구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졸지에 이제 셋 중에 3등으로 밀린 거고요.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인원을 선발할 때 또는 고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 이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뭐만 남냐면 저 B 성적 중에 맨 아래에 있는 등급만 남아요. 퍼펙트죠. 11111. 자, 근데 이제 누가 1등인지를 약간 관점을 바꿔서 학종으로 보면 누가 1등일까요? 학종으로 보면 이과라고 치고 학종으로 이과로 서울대 공대를 가고 싶다. 누가 일단 그 수학과학 성적이 훌륭한 A, B, C 선수가 있을 거고 이과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뭐 전체 평균 점수가 높은 C가 그렇죠. C가 네. 압도적 1등이죠. C가 그 뭐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학종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과라고 하면 뭐 당연히 1등으로 꼽힐 만한 거죠. 학종의 관점에서 보면 B는 3등일 확률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과에서는 수학과학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A를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이제 만약에 2명을 합격시킨다 그러면 이제 학종으로 C하고 A를 합격을 시키겠지만 A가 이제 C를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 경시대인 거죠. 근데 그거 못 쓰잖아요. 이제 네. 끝났잖아. 그래서 우리가 누가 1등이냐라는 그런 관점과 개념을 보실 때는 중학교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시 정시 다 따지지만 1학년으로 올라가는 입장에서 일단 수시 준비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중학교식 사고 몇 점을 받았냐 또는 A냐라는 중학교식 사고를 좀 벗어나서 몇 등급이냐의 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국영, 수과, 사회를 어떻게 골고루 잘할 것이냐를
이렇게 좀 만회하고 정리하는 게 요번에 겨울방학에 할 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가서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게 핵심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일부 한 과목만 해가지고 수학만 잘하게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고, 저희는 솔직히 얘가 공부의 습관도 바꾸고, 그 다음에 입시도 좀 이해를 하고, 내가 뭘 하면 대학 가는데 유리한지도 좀 알면서 움직이는, 중학교처럼 막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것만 하고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걸 좀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된다. 엄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학원과 엄마 때문에.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수학이 잘하면 사랑은 받지만 결국 대학을 가는 건 국어와 과학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수학에 치중하지 않고 좀 전 과목에 걸쳐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공부. 그리고 솔직히 안타깝지만 우리 현실이 입시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부터 3년간은 이제 사실은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3년 남은 겁니다. 지금부터 3년간은 대학 가는데 도움 안 되는 공부는 당분간 안 한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뭐 내가 대학 갈 생각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이게 사교육을 저도 하고 있었고 입시를 하면서도 제일 열받는 게 어떤 거냐면, 대학 가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뭐 나는 취미로 물리를 좋아해요.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속아가지고 학원에 속든 엄마한테 속아가지고 애가 개고생을 했는데 그거는 대학 가는데 도움도 안 돼. 그리고 자기는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좀 막고 싶은 측면이 있는 건데, 어쨌건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중에 일단 우리가 고1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수시가 핵심인데, 그 수시의 핵심은 내신입니다. 내신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등급만 보는 거, 다 보는 거.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수원 영통 지역에서는 교과 전형이 상당히 넓어져서 되게 유리해진 측면이 있어서 1학년 때는 일단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교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쓸 것도 없습니다. 아까 뭐 경시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을 최대한 올리는 게 키포인트다. 저희는 사실 그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각오를 가지고 있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좀 내용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오늘 이제 일부 이제 끝 순서인데요. 뭐 어머님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애가 영어를 좋아해서 토플을 계속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려쳐야죠. 아, 완벽한 취미생활. 그 다음에 과거 준비를 하다가 떨어졌는데 애가 물리랑 화학을 너무 사랑해서 2까지 공부를 해야 돼. 때려쳐야죠. 네. 2를 왜 안 해야 되는지는 다음 이제 2부나 3부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뭐 점점 세상이 좀 우울해지고 있는데요. 뭐 어머님들 일단 건강 다 조심하시고 집안에 두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중학교 성적표 꺼내시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